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쪽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었죠? 옆에 있는 빈 공간에 한번 복습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압에 대한 걸 배웠었는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었죠? 기온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상승 기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무거워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표면으로 하강을 하니까 지표면에 공기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공기가 많아지니 기압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고기압이라고도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기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면에 공기가 적겠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공기가 적겠죠. 그러면 기압이 작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기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죠? 상승 기류 하면 뭐가 생기죠? 자,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상승을 하면 구름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열, 팽창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해륙풍과 계절풍이었었죠. 해륙풍, 계절풍을 배웠습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해륙풍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으로 나눠지는데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저는 낮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동일하죠. 육지도 동일하고 바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비열이 다르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육지는 기온이 높고요. 바다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육지에서 위쪽을 좀 지워볼게요. 육지에서 기온이 높으니까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게 되겠고요. 바다 쪽에서는 무거워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하강을 하겠죠. 자, 그러면 바다 쪽에는 공기가 많겠네요. 기압이 클 것입니다. 육지 쪽에는 기압이 작겠네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기류, 바람이 불겠죠. 바람은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이야기해 줬죠. 저 바다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풍이 분다라는 얘기는 뭐죠? 바다가 고기압이고 육지가 저기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육풍이 불겠죠. 육풍이 부니까 이렇게 분다라고 하면 육지가 고기압이고 바다가 저기압이 되겠죠. 그리고 육지가 더 커져서 대륙이 되고 바다가 더 커져서 대양이 되면 계절풍이 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웠고요. 역시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반은 이미 온라인 줌 수업을 하면서 공지를 해 주었는데요. 수행평가는
4월 22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주간에 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 볼 때 수행평가까지 같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주에 보지는 않고요. 다음에 등교하는 주간, 즉 5월 달에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전에도 한번 공지해 준 것처럼 복사 평형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정이 되면 모든 반에 공평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쪽 기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가 들어가면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보통 우리가 단체할 때 단자를 쓰죠. 자, 그러면 기단이라고 한다면 공기의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성질과 공기의 성질이 비슷해지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상도나 전라도를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갔다 온다면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투리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성질, 사투리에 비슷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공기 덩어리,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지표면의 성질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기온과 습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기덩어리라고 해서 시베리아 기단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는 중국 쪽에 있는데 양쯔강 쪽에 있다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 오른쪽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쪽에 있다라고 해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오른쪽 상단에 오츠크해 부근에 있다라고 해서 오츠크해 기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위도가 낮죠? 저위도에 있는 공기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위도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 고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시베리아 기단이나 오츠크해 기단은 고위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낮다, 저온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을 보시면요. 둘 다 육지 쪽에 있습니다. 육지 쪽에 있는 공기덩어리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다, 즉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에 있는 공기덩어리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다, 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조합을 한다면 시베리아 기단은 저온이면서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양쯔강 기단은 고온이면서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반대로 오츠크해 기단은 저온이면서 습도가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겠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이면서 습도가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하다. 자, 저희도 지방이니까 온난할 테고요. 육지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쯔강이라고 하니까 강자가 들어가서 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강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육지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봄과 가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기단의 성질처럼 봄, 가을에 온난 건조한 날씨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낮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건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건조가 아니라 지우고 바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습하겠죠.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동해안의 저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장마철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마철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은 저희도에 있으니까 기온이 높겠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습도가 많겠죠. 고온 다습하고 여름철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열대야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열대야는 야자라고 하는 게 밤이죠. 밤에도 열대처럼 뜨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베리아 기단, 고위도 지방이니까 기온이 낮겠고요. 한랭하고 육지 쪽이니까 건조하겠네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랭 건조하고 이런 추운 날씨가 오면 한파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아까 오호츠크의 기단이 장마철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오면 자, 둘 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많습니다. 수증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부근에서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장마전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한동안 장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세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이 초여름에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장마철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이 약해지고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해류풍과 계절풍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분다라고 했었죠?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온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북서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은 어떻죠? 위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낮죠. 한랭하죠. 육지에 있으니까 건조하겠죠. 바람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이야기해 줬죠. 북쪽과 서쪽에서 왔어요. 한랭 건조해요.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겨울철에는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겠죠. 한랭하고 건조한 영향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철만 되면 불조심을 말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러면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동 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위도가 낮으니 고온이고요. 바다 쪽에 있으니 다습하죠. 그러면
남동 계절풍이 부는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날씨가 계속될까요? 기온이 높고 다습한 여름 날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단에서는 각각의 기단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절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단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단, 틀린 것은 1번, 해양에서 발생한 것은 습도가 높다. 당연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저위도라면 위도가 낮겠네요. 기온이 낮다가 아니라 어떻죠? 높겠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볼게요. 기온, 습도, 기온과 습도 등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덩어리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공기덩어리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5번째,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기단이다. 우리나라 부근의 기단이다.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과 기단의 성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름철에는 누구죠?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디귿이고요. 위도가 낮으니 온도가 높겠네요. 고온이고요. 바다에 있습니다. 습도가 많겠네요. 다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장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전선과 전선면. 자,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형성하는 경계면이다. 전선이라고 하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이다. 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얘기 한번 꺼내볼게요. 6.25 때 낙동강 전선이 있었죠? 낙동강 전선, 발음이 시원찮네요. 자, 전선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되죠? 위쪽에는 북한군이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남한군과 연합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면으로 되어 있을 때 전선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공기 덩어리에서 성질이라고 하면 크게 기온과 습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기온과 습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 만약에 왼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요거는 지표면이 되겠고요.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면을 가리켜서 서로 다른 것의 경계, 전선, 면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여기
여기를 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서로 다른 것의 경계가 되는 면, 전선면. 지표면과 만나는 선, 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선 부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따뜻한 기단이 따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벼우니 밀도가 작으니 상승하여 수증기가 연결되므로 구름이 생긴다.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생긴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선을 기준으로 기온 및 습도가 크게 변해 전선을 통과할 때는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지날 때는 성질이 바뀌게 되겠죠. 자, 정말 중요한 전선의 두 가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통해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표를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의 경계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기온이 다른 그런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한랭전선인데요. 조금 더 그림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요. 찬 기단이 있고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 기단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면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게 됩니다. 파고들면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전선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전선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면과 누구요? 지표면과 만나는 여기를 전선이라고 하는데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면서 생긴 전선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갑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다. 서로 다르네요. 전선면, 지표면과 만나는 것, 전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니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이동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파고드니까 떠밀려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단열 팽창,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깁니다. 이런 구름을 우리는
적은형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쌓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적금을 든다, 이런 것처럼 구름이 쌓여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적은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떠밀려서 올라가니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아래쪽에만 비가 오겠죠? 구름 아래쪽에만. 자, 그래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소나기라고 하면 뭐죠? 좁은 지역,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다. 전선면이 있다. 지표면과 만나는 선, 전선.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 한랭전선이라고 한다. 밀도가 크니 전선면의 경사가 급하다, 가파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한다. 상승하면 구름 생기는데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긴다. 쌓인다. 적은형의 구름이 생긴다. 비는 구름 아래만 내리겠죠?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 형태로 내린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몇몇 부수적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기호로 나타내 주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 전선을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차가운 것, 날카롭게. 색깔도 맞게 표시할게요. 차갑습니다. 파란색에 날카롭게.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 방향에다가 파란색의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한랭 전선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전선이 여기에 있죠? 비는 전선의 뒤쪽에서 내리게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얘기해주고 있는 태우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온난전선 보고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서로 다른 경계면, 전선면 중에서 지표면과 만나는 선, 전선. 자, 온난전선은 뭐냐? 온난,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한랭전선은 뭐라고 했죠? 서로 다른 것의 경계인데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전선이고,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까 밀도가 크니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경사가 급해졌는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죠? 차가운 공기처럼 파고들지 못하니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경사가 완만한 전선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상승하네요. 상승하면 뭐죠? 구름이죠. 옆으로 넓게 퍼지는 구름이 형성이 되겠네요. 이런 구름을 우리는 층운형 구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층, 2층 넓은 층으로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비는 구름 아래에서 내리겠죠? 구름 아래에서 내립니다.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즉 이슬비의 형태로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한랭전선처럼 기호로 표시해 줄게요. 기호로 표시할 때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붉은색.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둥글게 표시하면 이것이 온난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부수적인 설명 가볼게요. 전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 앞쪽이죠. 비는 전선 앞쪽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많이 어려울 텐데요.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조금 작게 해서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랭전선, 차가운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진다. 기온은 차가우니까 무슨 색이요? 파란색,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급하다라는 얘기죠. 왜냐고요? 파고드니까요. 왜냐고요? 밀도가 크니까요. 자, 구름은 어떤 형태요? 구름이 쌓입니다. 적금을 든다. 구름이 쌓인다. 적은형의 구름이 내린다라는 얘기죠. 구름 아래 비가 내리겠죠? 어떤 형태죠? 소나기의 형태로 내린다. 좁은 지역, 짧은 시간 동안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가 오는 지역은 전선의 어디죠? 전선의 뒤쪽에 내립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 즉 소나기 형태로 내린다라는 얘기고요. 온도 변화는 자, 태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우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따뜻한 기단 쪽에 있으니까 기온이 어떻죠? 기온이 높죠? 자, 기온이 높습니다. 아래쪽 표에 적을게요. 자, 그런데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조금 있다가 어떤 공기가 올까요? 자, 차가운 공기가 오겠죠?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온은 전선이 지나고 나면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동 속도라고 아래쪽에 하나가 적혔습니다. 한랭 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난 전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타고 올라간다. 왜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기온은요? 따뜻합니다. 붉은색. 동글동글 표시해 준다. 이쪽 방향이 뭐라고요? 진행 방향이다. 경사는 완만하다. 왜요?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름은 어떤 구름이죠? 넓게 퍼져 있는 구름, 충운형의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요. 자, 비는 위에 보이시죠? 위에 그림 볼게요. 전선 앞쪽이죠. 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린다. 넓은 지역에 약한 비. 자, 구름 아래 비가 내리면요.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어떤 형태요? 이슬비의 형태로 내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기온은 자, 태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어떻죠? 낮죠? 근데 따뜻한 공기가 점점 다가오네요. 기온은 점점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리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장으로 표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이 있는데요. 마저 보고 갈게요. 자,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폐색이라고 하는 뜻이 폐쇄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설명했을 때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하지만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앞서가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겹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질이 차갑고 따뜻한 성질이 뒤섞이면서 폐쇄되었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세력이 비슷하여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정지해 있다. 일반적으로 동서로 길게 형성이 되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다. 대표적인 것이 장마전선이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오른쪽에 EBS에서 함께 가는 과학, 쉬운 과학에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14강의 21분 52초의 내용이고요. 기단 설명할 때 기억나나요? 오츠크의 기단, 고위도 지방이니까 차갑겠죠. 그 다음에 바다이니 습하겠죠. 자, 북태평양 기단, 위도가 낮으니 따뜻하겠고요. 바다이니 습도가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오고요. 차가운 오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치면 차가운 오츠크 기단은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를 했고요.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은 학교에서 녹음하니 중간중간에 종소리도 들리고요. 안내방송도 들리고 좀 어수선하네요. 다시 오면 차가운 오츠크의 기단은 아래쪽으로 가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파란색으로 한랭전선을 표시했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한 것이고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위쪽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동글동글하게 표시해 주었는데 북태평양 기단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겠고요. 차가운 오츠크의 기단은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두 가지 힘이 팽팽하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정지에 있다. 그리고 둘 다 뭐죠? 수증기가 많죠.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모두 비로 내리니 이것을 우리는 장마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폐색 전선이 있는데요. 왼쪽에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파란색이고 날카롭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죠. 자, 그런데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요. 온난전선보다.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는데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서로 겹쳐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폐쇄된다. 폐색 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번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면과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바로 섞여 성질이 비슷해진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에 전선 주변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전선을 경계로 기온이나 습도, 풍량 등이 크게 달라진다. 맞고요. 5번 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전선이라고 하는 건 서로 성질이 다른 경계가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전선면, 지표면과 만나는 이 지점을 전선,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면, 차가우니까 파란색이죠.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동 방향 쪽으로요.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하겠죠. 상승을 하니까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쌓이네요. 저군형의 구름이 생긴다. 비가 내리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 형태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자, 또 다른 전선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온난 전선, 전선면, 온난 전선, 따뜻하네요. 동글동글 붉은색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얘기죠. 자, 따뜻한 공기는 파고들지 못하니까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겠네요. 상승하면 구름. 자, 그러면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슬비 형태로 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전선을 경계로 기온이나 습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상승에 의해서 구름 등이 생기니까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번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전선이다. 서로 다른 전선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조금 작게 해서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가는 온난 전선이고 나는 한랭 전선이다. 자, 가는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파고드니 경사가, 각도가 크다라는 이야기죠. 나번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니 파고들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경사가 완만하다. 반대로 적었으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으니 답은 2번, 4번이 되겠네요.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다 크다, 작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부동어를 표시해 주세요. 가가 빠르다. 한랭 전선이 빠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맞고요. 디귿도 맞아 볼게요. 가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나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가는 그림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죠. 구름이 쌓여 있습니다. 저군형의 구름이고요. 좁은 지역 소나기, 강한 비가 되겠네요. 나번은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층운형의 구름이 생기죠. 넓은 지역에 이슬비의 형태가 내린다. 반대로 써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4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도 오래되었고 내용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해줄 예정이니 어려워 마시고요.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